그 오늘은 도광양님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제가 밤 11시에 출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방송을 한 30분 정도만 하고 바로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할 얘기는 상당히 참 많은데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한 30분밖에 시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매일 이제 시황시간 하는 것이라서 어쨌든 짧게 핵심만 찝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방송에 갈게요. 네이버 카카오 들고 계신 분, 카카오나 네이버 둘 중에 한 종목 들고 있는 분 1번, 안 들고 있는 분 2번. 자, 카카오 네이버 들고 있는 분 1번, 안 들고 있는 분 2번. 예, 금강리님, 봄날님, MJS109님, 도광양인, 안 들고 계시구나. 책가사리님은 가자개성단, 네, 덕복기님, 음양도시님 안 들고 계세요? 실망이다. 도광양인하고 음양도시님은 실망이다. 제가 그렇게 카카오하고 네이버를 강조했는데, 100만원 간다고. 100만원은 좀 너무 심한 거고, 하여튼 많이 간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좀 들고 계시지. 오늘 드디어 네이버 카카오가, 제가 예전에 네이버 카카오를 가지고, 요게 이제 20만원 언제, 누가 먼저 갈까로 제가 그때 한번 여러분한테 내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이버가 먼저 간다, 1번, 카카오가 먼저 간다, 2번, 이렇게 했는데, 예, 오늘 드디어 네이버가 20만원을 확실히 돌파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장중에 돌파했다가 밀렸는데, 오늘은 네이버가 20만원 확실히 돌파해서 21만 2천원 확실히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축하드리고 싶고, 제가 우리 회원분들한테 축하 문자도 보냈습니다. 네이버 20만원 돌파 축하드린다 라고요. 네이버 20만원대는 새로운 기원, 새로운 어떤 시세의 시작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네이버. 카카오는 오늘 20만원 찍기는 찍었는데, 살짝, 19만 9,500원. 20만원 찍고 199,500원. 이렇게 마감이 됐죠. 카카오는 아마 이번 주 말께 돼서 5월 8일쯤에 실적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말쯤에요. 그래서 실적 발표하게 되면은 또 주가가 될지 모르겠는데, 카카오하고 네이버 결국 두 종목 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 20만원대를 돌파하는 모습이고, 근데 이제 네이버가 조금 더 빨리 돌파하는 모습이죠. 네이버는 실적을 이미 발표했고, 카카오는 아직 실적 발표 안 했습니다. 봄날님, 예, 55% 수익. 요거 이제 100% 수익 갈 거예요. 100% 수익, 또 150% 수익, 200% 갈 겁니다. 그때까지 가져가 보자고요. 우리 회원분들한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단기 매매에서 수익 나면은 수익 난 것을 카카오나 네이버 사놓아라. 주식시장이 참 진짜 조변석계 하지 않습니까? 조변석계. 정말 주식시장은 앞날을 알 수 없이 랜덤 파동이에요. 랜덤 파동. 랜덤하게 갈질자라 그러죠. 갈질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개구리 같은 그런 모습이죠. 랜덤 파동이고, 정말 예측 불가. 어찌 보면 예측 불가. 하여튼 그런 게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좀 투자와 투기를 분리하자 그랬죠. 투자와 투기를 분리해서 투기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시세가 달라니까. 그런데 투자도 좀 하자. 투자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건데, 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길게 보고, 좀 세게 얘기하면 자손만대에 물려줄 그런 종목들을, 셀트그는 셀트의 저축, 인천요는 카카오 네이버의 저축. 예. 예, 누가 더 승자가 될지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제가 네이버 카카오를 가지고 이제 두 개 경쟁시키듯이 셀트건하고 인천요하고 한번 경쟁 한번 시켜보십시오. 인천 카카오, 카카오요, 예, 카카오요하고 셀트건하고, 카카오요하고 셀트건하고, 카카오요 좋은데, 카카오요, 네이버요.
그래서 여러분 돈 생길 때마다 카카오나 네이버를 사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금 주가 좀 올랐지만 20만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네이버 카카오 시대가 열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번에 그 비대면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카카오와 네이버가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요게 하나의 추세가 됩니다. 추세. 앞으로는 우리가 일할 때나 이럴 때는 사람을 잘 만나지 않고, 놀 때 만날 것 같아요. 놀 때.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제가 그 얘기 했죠. 2000년도 초에, 제가 그 책 제목도 잘 모르겠다. 뭐 저 뒤에 있는데 제가 꺼내면 알겠습니다만은, 그 인터넷이 가져올 새로운 세상이라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전망을 했죠. 그게 이제 2000년대 초인데, 그때 나온 책인데, 어떤 미국의 교수가 쓴 책입니다. 미국인지 잘 모르겠다. 하여튼 외국 교수가 쓴 책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좀 시 중심이 아니라 시의 외곽에 거주한다. 시 외곽에 거주하는데, 시 외곽에 거주하다가 밤이 되면 시내로 들어온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밤이 되면. 왜 시 외곽에 근무하냐면은 근무 시간에는 이제 집에서 재택근무를 한다는 얘기예요. 재택근무가 이제 일반화되고, 재택근무를 하다가 이제 밤에 이제 만나서 술도 한잔 마시고 좀 뭐 스포츠 활동도 하고 이러기 위해서 시내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일단 전 세계가 한번 경험을 한 꼴이에요. 전 세계가 집에서 한번 근무를 해보고 화상으로 회의를 해보고 그렇게 한번 해본 겁니다. 집콕. 이런 이제 코로나 사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비대면이라는 게 늘 좀 계속 확산 추세죠. 왜 확산 추세냐 하면은 우리가 은행에 안 갑니다. 일단 은행에 안 가. 옛날에는 이제 왜 시내에 사무실이 몰려 있느냐 하는 것을 금융 때문에 그렇다. 금융권의 그 금융 대표 기업들이, 은행들 뭐 이런 데가, 이 금융권이 이제 시내에 있기 때문에 기업 활동에 가장 중요한 게 금융 업무죠. 금융 업무. 돈을 갖다 조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권이 몰려 있는 시내에 본사를 둘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거의 모든 활동들이 그냥 온라인 다 됩니다. 금융거래도 거의 온라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 갈 필요가 없죠. 한번 가긴 가야 됩니다. 어떤 데 가야 되냐면 이제 대규모 대출을 받을 때 그럴 때 가야 되겠죠. 대출을 받는데 물론 뭐 대출도 비대면으로 하긴 합니다만은 기업 같은 경우에 큰 거래를 할 때 사람 안 만나고 대출 받는 것도 웃기는 일이죠. 그런 때는 이제 은행에 가야 되겠죠. 물론 이제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또 만나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고 그래야만 이제 거래가 성사되는 것이고,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사람 만나서 비즈니스 하는 것은 안 없어질 거예요. 그렇긴 한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점차 이제 일반화된다는 거죠. 꼭 필요한 일 아니면 사람을 안 만난다라는 거예요. 자동차를 사려면 꼭 그 매장을 들려야 되는데, 물론 뭐 매장을 들려야 되겠죠. 자동차를 사면서 매장에 안 들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매장에 가서 전시된 것만 보고, 거기서 살 수도 있지만, 모바일이나 온라인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자꾸 바뀌어 나간다는 거죠. 그런 이제 바뀌어 나가는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게,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이제 포털, 어떤 SNS의 중심, 쉽게 얘기하면 플랫폼, 그런 겁니다. 네이버는 이제 포털을 중심으로 해서 플랫폼 기업이 되어 나간 거고, 카카오는 SNS에서 플랫폼 기업이 되어 나간다 하는 건데,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나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카카오뱅크가 1분기 영업이익이 벌써 작년도 영업이익을 넘어섰다 그래요. 1분기 당기순이익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지금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인데, 벌써 1분기 당기순이익이 작년도 당기순이익을 넘어섰다 그럽니다. 오픈뱅칭이 되면서 카카오가 절대 수혜를 얻고요.
또 지금 다른 은행들도 계속 모바일화, 온라인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추세라는 거죠, 추세. 그래서 이제 온라인의 플랫폼을 선점하고 있는 카카오 네이버는 금융이면 금융, 쇼핑이면 쇼핑, 뭐 예를 들면 연예면 연예, 또 뭐 무슨 컨텐츠면 컨텐츠, 또 카카오는 또 뭐 하냐면 O2O 서비스를 하죠. O2O,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서비스까지 지금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모빌리티라든가 또 식당이나 이런 데를 연계해주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대리운전 같은 그런 거, 그렇게 이제 그런 영역까지 빠르게 영역이 확장되고 있고, 게다가 이제 카카오페이 간편 결제를 중심으로 또 이제 급성장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시대의 대세입니다. 시대의 대세. 제가 여러분한테 신루타 종목 강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하여튼 뭐 독점적 영역이라 했죠. 독점적 영역. 또 급성장 기업. 이 급성장인데 장기적으로 불가침의 영역이 있는, 이런 이제 독점적인 이런 영역을 가지고 급성장하는 기업은 업황이 안 좋고 뭐 그래가지고 잠시 좀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 성장을 갖다가 멈출 수가 없다. 성장을 침범할 수 있는 기업들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 기업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얘기를 했는데, 오늘 느닷없이 카카오가 또 네이버가 급등이 나왔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하게 오늘 네이버 카카오에 큰 뭐 무슨 호재가 나와서 그런 건 아니고, 결국 가야 될 때가 되니까 가는 겁니다. 결국 네이버 카카오가 대장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오늘 기관들이 카카오는 28만 주 사고 외국인이 10만 주를 샀고요. 네이버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좀 샀네요. 어제 외국인이 이제 네이버는 샀고, 그래서 모든 모든 사업이나 인간의 경제활동의 중심에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는 대한민국을 접수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죠. 대한민국을 접수한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여러분 보시기 바라겠고, 오늘 뭐 주가 좀 올랐으니까 내일 당장 또 사기보다는 조금 기다렸다가 눌림목에서 사면 될까?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매일 사. 카카오 네이버는 아니면 매달 사. 그러니까 돈이 생길 때마다 사.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이제 대장주 개념, 혹은 심루타, 제가 개념 심루타라고 말씀드리는데, 심루타 개념의 기업들은 그냥 돈 생길 때마다 어차피 장기로 올라갈 테니까, 돈 생길 때마다 그냥 꾸준하게 사는 게 좋아요. 그냥 월급 때마다 사는 거, 이것도 좋습니다. 월급 때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냥 월급 때마다 사는 거야. 월급 받는 날이 25일이면 25일에 다 사면 안 되니까 월급에서 이제 저축할 돈을 쭉 꾸준히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먹고 소비합니까? 네. 좋은 제안이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 하시면은 재테크의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카카오 네이버를 사는 것이다. 제가 제 친구한테도 그 얘기 했습니다. 제 친구가 이제 저한테 물어봤어요. 금을 사는 게 나을까, 달러를 사는 게 나을까? 그래서 제가 뭐 금도 그냥 그렇고, 금이 뭐 또 올라가겠어. 대박은 아닐 거야. 2000년도에 금이 4배가 올랐는데 2020년도에는 금이 또 올라갈 수 있는데 뭐 옛날만큼 대박은 아닐 것 같다. 그래서 달러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그냥 카카오나 사라. 그냥 카카오나 사라.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샀는지 안 샀는지는 몰라요. 주식 안 하는 친구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친한 친구인데 아마도 주식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나 네이버 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어쨌든 여우가 오늘은 기념적인 날입니다. 20만원대 돌파를 언제 할까를 갖다가 아주 옛날부터, 제가 카카오 네이버 아주 옛날부터 계속 그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근데 바로 그날이 오늘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방송 가기 전에 특별히 좀 얘기해야겠다는 거고, 이제 카카오 네이버가 이제 이 박스권을 드디어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박스권. 네이버는 지금 10만원에서 20만원 박스권이었죠. 박스권이었고, 요거는 이제 삼성전자가 예전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요렇게 이제 박스권을 오래 있었죠. 이렇게 2013, 14년도 한 이제 3년 정도 박스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요때가 이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죠. 100만 원, 110만 원에서 150만 원. 또 짧게는 110에서 140 정도 그 사이가 왔다 갔다 해서 지금은 이제 주가 좀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이제 고주가였어요. 이제 2만 원대로 나오지만 옛날에는 이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 그 사이를 갖다가 한 4, 5년 정도 이렇게 박스를 만들 그게 돌파하니까 150만 원 돌파하니까 바로 250만 원까지 갔었죠.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모습이죠. 똑같은 모습으로 아마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네이버가 20만 원에서 10만 원, 그러니까 11만 원에서 19만 원 사이죠. 이제 자세히 보면 여기를 돌파했으니까 아마도 이제 한 단계 도약이 될 거예요. 도약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것 같고 카카오도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요렇게 대략 길게 보면은 이 정도 박스권이죠. 이렇게 10만 원부터 8만 원부터 한 17만 원까지 이제 그 박스권인데 그게 돌파해가지고 이제 20만 원대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돌파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파가 나오면은 이제 주가가 이제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거예요. 레벨업이 이렇게 이 박스권이죠. 박스권,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이제 그 삼성전자가 한 단계 레벨업 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돌파가 되면은 카카오 네이버가 20만 원에서 되게 한 40만 원 이 정도 아니면은 이제 조금 세밀하게 본다면 18만 원에서 한 35만 원 정도 박스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미리 이제 예측을 해보는 건데 그 예측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한번 그 하나의 박스권을 우리가 그 탈골이라 그러나 탈골 껍질을 깨고 나는 껍질을 깨고 탈출하는 걸 뭐라 그러죠? 애벌레가 껍질을 깨고 나가는 걸 뭐라 하더라? 탈골이 아니라 하여튼 뭐라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제 모습이다. 카카오 네이버가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런 제 어떤 모습이다. 껍질을 깨고 탈출한다 이런 개념을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카카오 네이버 들고 있는 분들은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탈피인가? 한골 탈퇴, 탈골이 탈퇴다 맞다. 탈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안 사실 분은 안 사실 거예요. 그것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시는 분도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랑 이제 오랫동안 요가 카카오 네이버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이 어떤 형태의 기업이다라는 거 많이 아실 거예요. 탈각.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을 아시는, 느끼는 분들은 요가 얘기했던 옛날부터 쭉 얘기했던 게 이제 그게 바로 요거다 이런 거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게 주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업 내용에서도 이제 그런 모양이 나타날 겁니다. 기업 내용에서 그 기업 내용과 주가가 따로 움직일 수는 없어요. 기업 내용에서도 이제 도약이 나올 거예요. 우리 그 쉽게 얘기하면 플레인, 그러니까 비행기죠, 비행기. 우리가 옛날에 그 부르던 노래 떴다 비행기 날아라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제 드디어 활주로를 벗어나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이제 이런 모습이에요. 딱 차트 보면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 비정상적으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은 지지를 받고 다시 튀어 올라가는 모습으로 볼 때에 제가 느끼는 감각은 드디어 대탈출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모습이고, 옛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왔죠. 셀트리온도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또 셀트리온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그 레벨업이 되는데 첫 번째 레벨업은 이제 여기서 나왔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주가가 그러니까 멀리 있으니까 이렇게 보이는데 요 가까이 보면은 탈출의 모습이 나와요. 5만 원대에서 7만 원대로 이렇게 탈출하는 모습이 나오고 7만 원대에서 14만 원대로 가서 14만 원대 한참 있다가 드디어 요 라인 요게 이제 한 11만 원이구나. 10만 원대 탈출. 10만 원, 11만 원대를 탈출하면서 주가 급등을 하게 되죠. 요 모습. 요런 모습이 나올 거란 얘기죠. 모습. 카카오나 네이버도 이제 요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 모습을 이제 기다려 보자라는 거예요. 요 모습이 뭐 급하게 이렇게 올라갈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여튼 급하게 올라가든 천천히 올라가든 이제 붐이 일면 뭐 급하게 올라갈 거고 붐이 아니면 좀 천천히 올라가겠지만
이런 모습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한번 뭐 기대 한번 해보시란 말씀과, 또 이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주가 올라갔다고 해서 팔 필요 없어요. 뭐 다른 거 살만한 게 없으니까. 카카오나 네이버만큼 괜찮은 기업이 잘 안 보입니다, 현재요. 그 정도로 성장성도 있고, 어떤 매력적인 그 시장의 중심, 경제의 중심, 문명의 중심, 이런 기업들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굳이 뭐 다른 거를 사기 위해 팔 필요는 없겠다 생각하는데, 또 이제 여러분들 나름대로 많이 올라서 파는 거 이런 거 뭐 자유롭게 하셔도 되죠. 팔고 또 사면 되니까. 하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가 그래서 오늘은 카카오 네이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가 역시 남북주예요. 남북주. 역시 남북주가 여당이 압승을 했죠. 여당이 압승을 했는데, 여당 압승으로 인해서 가장 수혜를 볼 게 이제 정책주인데, 문재인 정부의 가장 최고의 정책은, 그러니까 최우선 정책은 남북이죠. 남북 경협. 남북 경협이라기보다 이제 한반도 안정, 평화, 통일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위해서 결국 남북 경협을 좀 도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잘 안 나왔지만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정책인, 그리고 또 때깔 나잖아요. 때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통일 대통령 아닙니까? 통일 대통령. 그것도 정권을 만든 사람이 통일을 갖다가 통일을 한 발짝 앞서, 그러니까 통일을 갖다가 통일로 한 단계 한 발짝 간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유혹이 굉장히 큽니다. 북한을 뭐 이제 그 붕괴를 시키든 개방을 시키든 어쨌든 북한의 어떤 이 대결 관계를 갖다가 해빙으로 가게 만드는 거, 이것은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고 민족적으로 의미가 있고 뭐 그런 거죠. 정권 차원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도 집중적인 어떤 힘을 좀 쏟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여당 압승으로 인한 정책 제1 정책 1등 정책 말이 되나? 1등 정책. 그리고 이제 아마 남북이 이제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트럼프하고 지금 이제 트럼프가 좀 밀린다 그러죠. 밀린다고. 조 바이든하고 뭐 밀린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조금 밀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조 바이든하고. 그래서 만약에 바이든이 이제 우세로 가게 되면 트럼프가 결국 이제 자기가 가장 내세웠던 정책이 북한 정책 아닙니까? 그래서 조 바이든이 자꾸 좀 앞서가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은 결국 북한 카드를 꺼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북한 카드. 그래서 북한에 이제 뭔가 큰 제안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제안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장기에 나왔던 얘기가 뭐 그런 얘기예요. DNI 국장이 이제 이번에 청문회를 맡습니다. 청문회를 가지는데, 제가 그걸 안 써놨네. DNI 국장이 이제 청문회를 하는데, 청문회에서 이제 질문이 들어갔다 그래요. 질문이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북한의 위협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중에 또 주목할 만한 이야기가 뭐 그런 얘기라 그래요.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조금 잠시 좀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뭔 얘기를 했냐 하면은, 안 나오나? 잠시 볼게요. 안 나와. 자, 제가 잠시 아까 이걸 제가 아까 해놨을 것 같은데 안 해놨나? 안 해놨네요. 그러면 그래도 이거 중요하니까 보고 가야 되겠죠?
중요하니까. 분명히 제가 아까 정리했는데, 그래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올렸어요. 우리 저기다 올렸는데, 요겁니다. DNI의 지명자. DNI가 이제 미국의 정보기관이 17개 있는데 17개를 전부 컨트롤하는 수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정리한 거를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정리한 거 말고 그냥 뉴스를 직접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 DNI라는 데가 이제 미국 정보기관의 최고 수장이라 그러죠. 17개 정보기관의 컨트롤 타워라 그럽니다. 근데 이 양반이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정 청문회죠. 근데 여기서 북한의 핵 일부와 제재 완화를 교환할 수 있다, 이렇게 발언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뭐더라, 뭐 이름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사람 옛날 사람 있죠. 옛날 우리나라에 왔다 간 사람. 그 사람은 이제 북한이나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우호적이었다 그래요. 비우호적.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생각이 좀 안 맞았다 그래요. 근데 이번에 이번에 그 DNI 지명자 이름이 레클리프라는 사람은 트럼프하고 굉장히 좀 코드가 맞는다 그럽니다. 한마디로 코드가 좀 맞는 사람이고, 그래서 어떤 북한의 핵 일부하고 제재 완화를 맞교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맞교환에 자기는 찬성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북한의 핵무기가 뭐 어쩌고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일단 맞교환에 대해서 자기는 찬성한다, 이런 얘기 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황 자체가 트럼프가 조금 밀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조 바이든이 조금 우세하다라는 얘기 나오니까, 조 바이든의 우세를 일거에 좀 만회하려면 이제 트럼프의 카드가 필요하고, 그렇다면은 정격적으로 북한과 접촉을 시작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려운데, 또 이제 어려운 경제를 타개할 수 있는 또 방법도 되고, 또 한 가지는 트럼프가 안 되고 바이든이 되는 경우에도 북미 간의 정상회담 할 수 있을까, 이런 데 걱정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있을 때 북한 핵 일부하고 제재 완화를 교환하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재료가 될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추측이고, 우리의 이제 추측이나 뭐 그런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간에 북한은 뭐 개혁 개방 돼야 되겠죠. 북한은 개혁 개방이 되거나 아니면은 자체로 붕괴가 되거나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게 돼야만이 이제 뭐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쪽으로 가든 간에 남북경협주는 우리가 좀 상당히 좀 지켜봐야 될 종목이다 생각이 되고, 철도주의 대항은 뭐 대하 TI에 지금 대하 TI가 지금 대장주로 나서는 모습이죠. 대하 TI. 오늘 최근의 음봉으로 다 커버하는 양봉이 나오면서 그래가 조금 늘고 있어요. 그래서 커버 양봉이 나온다,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 아난티의 흐름도 뭐 괜찮게 나온 것 같고. 제가 오늘 저녁에 방송에서 아난티 얘기를 할 겁니다. 아난티 얘기를 할 건데, 붕괴되면 핵은요, 그러니까 북한이 갑자기 붕괴되는 경우에 참 이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소련이 붕괴되는 경우, 붕괴됐을 때 이제 우크라이나에 핵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핵이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미국이 가져갔죠. 미국이 가져갔는데, 북한이 붕괴되는 경우에 그 핵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중국이 가져갈 것인가, 미국이 가져갈 것인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뭐 소련이 가져가나 모르겠네. 핵을 가져간다고 뭐 중국이 뭐 욕심낼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이제 관리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렇다는 거. 그래서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남북 경협주들이 좀 많이 올랐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원주들이 좀 올라가요. 유니온, 티플렉스, 포스코엔텍, 한국내화, 해인 같은 종목들. 이게 이제 북미 간에, 미중 간에, 미국의 트럼프하고 중국의 시진핑하고 싸워서 그렇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보다는 어쨌든 간에 일단 자원주는 뭐 대북주죠. 원래 대북주. 그런데 시멘트가 좀 올라갑니다. 고려 시멘트, 삼표 시멘트 대표적인 이제 탄력주인데, SOC 관련도 올라가죠. 특수건설, 동아지 이용. 그러니까 SOC나 철도나 도로나 다 비슷한 거예요. 철도도 이제 그렇고,
철도를 건설하는데 뭐 특수건설이 가는 거고, 거기에 시멘트 들어가는 거고, 그런 거겠죠. 또 철도가 건설되면은 이제 자원을 가져오는 거고, 뭐 이런 건데, 그래서 하여튼 그런 맥락에서 오늘 남북주들이 좀 뜨고 있는 모습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세 번째가, 결국 유가 급등입니다. 제가 유가가 급등할 것이다 라고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오늘 사실은 S-오일과 SK이노베이션이 뭐 생각만큼 많이 급등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조선주들이 좀 오히려 나은 편이었고, 그렇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유가 관련주들도 저는 꾸준히 올라갈 거라 봅니다. 그래서 WTI가 지금 계속 올라가는 중이고, 좋아요. 좋아 보입니다. 유가 관련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바이오 종목인데, 바이오도 일단 코스닥이 올라가면 바이오가 올라가죠. 코스닥이 대부분 이제 코스닥 지수의 상당 부분이 이제 바이오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가 드디어 200일선의 돌파가 나왔죠. 돌파가 240일 라인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머물다가 오늘 이제 돌파가 나왔습니다.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들이 코스닥 좋아하고 코스닥 바이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돌파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주목할 만한 흐름이다 생각이 되고, 바이오도 계속해서 집중 관찰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고, ABL 바이오, 오늘 차바이오텍 같은 거, 티움 바이오, 메지온 이런 것들 산발적으로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 어떤 중심 테마가 있는 것이 아니라 레고캠 바이오 같은 이제 코로나 관련주도 올라가고, 파마 리서치 같은 미용 관련주도 올라가고, 또 바이오랜드 같은 뭐 SK 바이오랜드 같은 SK 그룹주, SK 바이오팜 상장주, 차바이오텍은 또 왜 올라왔나? 젠백스. 하여튼 산발적으로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그러나 하여튼 바이오 종목군들도 이제 한 단계 바닥 탈출의 모습으로, 바이오도 많이 내렸죠. 바닥 탈출의 모습으로 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회원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회원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굉장히 싸잖아요. 가격이 너무 싸가지고, 이 싼 가격으로 언제까지 할지를 알 수 없습니다, 제가요. 수익이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팡팡, 오늘은 또 이제, 주력 종목인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또 제가 또 최근에 편입했던 남북주들 또 잘 가고 있죠. 또 그 전에 편입했던 종목들이 다 잘 갑니다. 그 전에 또 대형주들을 했었는데, 대형주들 잘 갔고, 아직도 대형주 좀 들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서 누가 봐도 참 잘 하고 있는 인천조인데, 지금 가격이 너무 싸죠. 한 달에 11만원이에요. 11만원. 두 달에 19만 8천원. 가격이 너무 싸가지고 아마 조만간에 이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장중방송 안 하니까 이게 싸게 되는데, 장중방송도 또 하겠죠. 그죠? 하면서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요거한테 관심 있는 분들은, 카카오하고 네이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모두 다 가입하시고요. 가격 싸니까. 카카오 네이버가 언제까지 갈지 알 수 없잖아요. 요거 잡아줘야 여러분 들고 가지, 요거 안 잡아주면 못 들고 갑니다.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 들고 있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요거한테 가입하시고, 또 대북주 하시는 분들도 한 분도 빠짐없이 가입하세요. 대북주하고 카카오 네이버 하시는 분 다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뭔가 좀 수익 잘 안 난다 그런 분들, 직장생활 하시면서 싼 가격에 문자로 매수 매도 좀 리딩 받고 싶다. 그런 분들, 대북주 홀딩이죠. 직장생활 사업하시면서 방송은 다 듣지는 못하는데, 문자로 매수 매도 요걸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꼭 여러분들 요한테 가입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저희 방식은 그래요. 저희 방식은 아침에 8시 10분부터 9시까지 시황과 플러스 매수 관심 종목 요걸 갖다 쭉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9시부터 3시 30분까지는 문자로 매수 매도를 합니다. 매도. 수익 나는 건 뭐 다 아실 것이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9시부터 3시 40분까지 문자로 매수 매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제가 리딩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빨리 가입하시라 하는 말씀 드리고요. 요게 오래 안 갈 겁니다. 이게 너무 싸기 때문에 오래 안 가요. 제가 누차 얘기하는데, 나중에 또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가격을 옛날 가격으로 좀 해달라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하고요.
오늘 제가 좀 일찍 끝내야 됩니다. 조금 있다가 11시에 방송국에서 이제 제가 방송하기 때문에 지금 좀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로 마무리하겠고, 요 얘기는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놓을게요. 유튜브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늦게 들어오신 분 유튜브 보시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유튜브에 올린 것들 쭉 보시고요. 또 제가 와우 넷이라든가 와우 밴드에도 올려놔요. 와우 밴드 올려놓으니까 와우 밴드도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하여튼 정책주, 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 앞으로 잘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면 제가 전기차 다시 할 겁니다. 전기차 2차전지 이것들도 갈 것 같고, 반도체가 지금 아직은 조금 죽어 있는데 좀 지나면 갈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